굿모닝. 자, 오늘은요 우리 OSS가 있는 메이플 리치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메이플 리치까지는 한 25분에서 30분 사이 정도가 걸리거든요. 저는 이제 포트무디에 살고, 요 다리를 건너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메이플 리치가 됩니다. 차를 타고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리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밴쿠버 하는 것은요, 여기 이제 그레이트 밴쿠버 발음 왜 이래? 그레이트 밴쿠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광역 밴쿠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경기도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자치구역, 광역 밴쿠버. 그래서 이 광역 밴쿠버가 광역 밴쿠버 안에는 시티가,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밴쿠버라고 하는 시도 있고요. 서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델타, 그 다음에 코퀴틀람, 포트무디, 버나비, 전부 다 이게 밴쿠버에 있는 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플 리치도 바로 이 광역 밴쿠버의 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 메이플 리치는 광역 밴쿠버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그 얘기는 이 메이플 리치를 지나면은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 미션시는 광역 밴쿠버가 아닙니다. 미션시부터는.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메이플 리치는 상계동 지나면 이제 경기도 의정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계동의 지위와 의정부의 지위는 많이 다르죠. 왜냐면 상계동은 그래도 서울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메이플 리치도 밴쿠버기 때문에요. 메이플 리치의 지위하고 그 바로 옆에 도시인 미션의 지위는 또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밴쿠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쿠버라고 이야기하는 이 밴쿠버는 그런 그 광역 밴쿠버를 통상적으로 칭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이플 리치인데요. 메이플 리치는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냐면은 일단은 이 밴쿠버 중에서도 백인들의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 도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 도시마다 각각 좀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리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그 다음에 리치몬드도 이제 광역 밴쿠버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리치몬드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그래서 리치몬드에 가면은요, 정말 막 간판들이 다 중국어로 돼 있고 정말 중국 사람들 많이 삽니다. 그 동네에서는 뭐 영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도시가 리치몬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그러면은 다운타운 쪽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 시, 거기가 밴쿠버고, 웨스트 밴쿠버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남, 그러니까 조금 이 동네 부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코퀴틀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이렇게 도시마다 약간 그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메이플 리치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 사람도 삽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살면은 단점도 많이 있죠. 교포들이 살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어떤 점이, 장보기도 불편하고요. 한국 마켓이 없으니까 그런 점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코퀴틀람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장보기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가면은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식 학원.
그러니까 교포는 한국 교포들은 어쩔 수 없이 코키틀람에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여 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살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도 코키틀람 바로 옆 동네거든요. 포트무디가. 거기도 한국 사람 많이 삽니다. 거의 그냥 코키틀람하고 똑같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치동, 도곡동 이런 것처럼 붙어있는 도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코키틀람 권역인데 보면 앞내문에도 한국 글자들도 많이 있고 학교가 너무 한국 애들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학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선생님 구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코키틀람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선생님들이 입시 준비는 훨씬 잘해줍니다. 희한하죠. 뭐 토플 같은 거 공부하려고 그래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시험 점수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국계 선생님들이 어쨌든 시험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선생님들이 우수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식으로 가르치는 학원들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밴쿠버 지역에서는 코키틀람,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 요 정도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미국, 캐나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지역에서 비교적 부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부촌에 사냐고요? 부자여서 부촌에 산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 와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죠? 아이들 교육 문제.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촌으로들 많이 가죠. 우리도 부촌이 아무래도 동네가 부촌이면 그 부자들이 많이 살면 그 지역의 학교가 수준이 조금 높아지죠, 그죠? 부인할 수 없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웨스트 밴쿠버 같은 지역이 부촌이죠. 이 밴쿠버 지역에서는. 그리고 코키틀람도 상당히 부촌에 해당이 됩니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그 노스 밴쿠버 이런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한국 애들끼리만 놀죠. 특히 중고생들이 되면은 초등학교 때는 조금 덜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런 성향이 좀 덜한데 희한하게 중학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머리 색깔별로 놀죠, 아이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한국 아이들이 노랑머리들하고 잘 안 놉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애들하고 노는 한국 애들이 있죠. 그 이제 바나나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 속어로, 은어로 바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또 한국 애들하고 안 놀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아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건너온 아이들, 그러니까 1.5세, 2세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머리 색깔별로 중학교 이후에는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어른은 뭐 두말하면 뭐해. 어른은 다 그렇고요. 저기 오른쪽으로 스테이플스라고 보이는데 요 스테이플스는요 그 문구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은 뭐 온갖 학용품 뭐 이런 것들이 저기 다 있죠. 여기에 저런 스테이플스 같은 거는 뭐 미국, 캐나다에 도처에 깔려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되면 학교에서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갖고 와라. 그건 저 스테이플스에 가면은요 학교별로 학년별로 준비물 그 표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A4 용지, 여기서는 레터 용지라 그러죠. 그 A4 용지만한 사이즈에 뭐 메이플리치 엘레멘터리 스쿨, 메이플리치 초등학교는 4학년생은 뭐를 준비해 와야지 된다. 아주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적혀져 있어서 이제 그런 준비물들을 이제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학년은 9월달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월 말쯤 되면은 저게 이제 막 우글우글합니다, 사람들이. 그 준비해 갖고 가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그걸 학교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기 이제 중고생들은 뭐 자신의 그 락커가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락커까지는 아니라도 각 교실에 가면은 내 물품 보관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 동안 쓸 학용품,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뭐 연필, 지우개, 뭐 잣대,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뭐 이번 미술 시간에는 뭐 찰흙을 가지고 공작 뭐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길이 지금 왜 이렇게 막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는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시냐고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3시 반입니다. 3시 반인데 왜 퇴근 시간이냐고요? 밴쿠버는 토론토보다 시차가 3시간이 나죠. 그럼 토론토로 하면은 6시 반이죠, 지금의. 퇴근 시간이 맞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의 중심은 저쪽 토론토니까 토론토 시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그럴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관공서가 어쨌든 중심은 그쪽이니까. 그래서 이 밴쿠버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다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메이플리츠는 외곽이잖아요. 시 중심은 저쪽 다운타운 쪽이고 이제 도시의 외곽이니까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잠자로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지금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어가 좀 일찍 끝나죠. 반대로 일찍 끝납니다. 자, 먼저 OSS가 있는, OSS는 거기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깝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속 50km입니다. 50km인데 10km는 봐줍니다. 그래서 60km까지는 달려도 됩니다. 10km까지는 오바해서 달려도 됩니다. 지금 저 앞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진짜 기차 한번 걸리면 오래 기다립니다. 뭐 10분씩도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예사롭게. 기차가 진짜 깁니다. 말 그대로 진짜 기차입니다. 자, 이런 뭐 주변에 집들도 다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 집들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고층 건물들은 뭐 거의 여기 메이플리츠에는 고층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집들도 전부 다 이렇게 아담한 집들이죠. 그런데도 다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 홈스테이에 대한 개념이 잠깐 좀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한 바퀴 되는 대로 이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외국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사람을 불러들여서 아이들이 그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지금 전형적인 그냥 주택들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2층으로 된 집들. 여기 아주 전형적인 이 나라 집들입니다. 다 목조죠. 나무로 되어 있죠. 정면에서 보면 2층인데 저 뒷면, 이 건물의 뒤쪽으로 가서 보면 3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앞에서 들어가면은 집이 2층인데 1층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하가 아닙니다. 지하가 아니고 그 뒷마당에서 보면은 거기가 1층입니다. 정말 신기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근데 집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집들이 전부 다 홈스테이를 하는 집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집들도 여기 몇 개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 집들은 그렇게 그 외국 아이들을 불러와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애들하고 같이 또 놀게 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경험을 외국 문화를 이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그 문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우크라이나 깃발을 꽂아놨네. 우크라이나 사람. 여기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아마 이민자 집인 것 같은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죠? 자기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데 뭐 일가 친척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뭐 우크라이나 깃발이 이렇게 꽂혀 있네.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한 건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메이플리치 동네가 메이플리치 시에 계속 요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요,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넓은 땅에 인구가 지금 아마 4천만 명이 잘 안 될 겁니다. 캐나다 전역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캐나다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계속 이민자를 꾸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자들을 돈 많고 그리고 뭐 40대 50대 뭐 이런 조금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학을 나왔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민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줍니다.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비자를,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졸업하고 나서. 근데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캐나다는요, 여기는 이제 막 투자 이민, 그거는 이제 쉽게 해서 돈 주고 영주권을 사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옛날만큼 투자 이민이 쉽지 않습니다. 그 투자금 자체도 많이 올라갔고, 또 무엇보다 또 여기는 아마 시험 봐야 될걸. 투자 이민해도 내가 알기로는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시험, IELTS라고 하는 영어 시험. 그러니까 어렵죠, 나이 들어서. 그죠? 여기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민하기에는 좋은 나라입니다. 자, 이게 지금 4웨이라고 하는 그 4개의 사거리인데, 사거리에서는 항상 우선 멈춤이 있고 먼저 온 차가 먼저 진행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해보면, 메이플리치는 그런 도시 확장성 때문에 다운타운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뭐 거기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고층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뭐 메이플리치 같은 데야 뭐 이게 외곽 도시니까, 그러니까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아파트 같은 거는 거의 없고요. 뭐 이렇게 전부 다 주택들. 근데 계속해서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로는 밴쿠버 지역은 집값 땅값이 금방 떨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 땅값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이라 여기가 뭐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네 여기가. 가다 보면 또 뭐 아는 데가 나오겠지.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구글의 그 구글 맵 거기에 이제 주소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다 가주니까 되게 좋죠. 잠시 어디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왔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아는 데가 나오겠죠 뭐. 예. 자, 이런 데또 집들도 다 우리 지금 메이플리지 동네를 한 바퀴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특히 밴쿠버 지역이 참 좋은 거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초록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1년 내내 풀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죠? 여기는 초등학교네요. 여기는 초등학교인데 들어갔다 나갈까? 여기는 메이플리치 초등학교입니다. 메이플리치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되어 있죠. 메이플리치 초등학교. OSS가 여기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이 메이플리치에 제가 알기로 22개. 요즘 또 계속 짓고 있으니까 22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학제가 그 초등학교가 7년제입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이 5년제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세컨더리 스쿨하고 합치면은 12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제가 우리는 633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7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제가. 아주 심플하죠. 자, 우선 좀 한번 가볼까? 여기가 익숙하게 많이 다니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고 이제 쭉 퍼져갖고, 그래서 OSS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메이플리치 끝에서 끝에 가려면 한 20분 정도는 갑니다. 도시가 점점 확장돼서 그렇습니다. 또 보면 저도 한 길치에서 상당히 길치거든요.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좋죠. 잘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같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막 휘지고 다니니까 대충 그래도 메이플리치 동네 분위기는 이렇구나, 뭐 그런 거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도 이제 새로 지은 동네는 조금 집들이 큽니다. 여기는 그래도 메이플리치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법 된 그런 지역이죠. 제법 된 지역입니다. 그래도 보면 막 그 뭐죠, 저 캠핑카 같은 거 있는 집들도 많이 지금 보셨죠, 그죠? 거기 사람들은 즐기는 게 인생은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캠핑카 있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네, 헷갈려라.
자, 이제 여기 저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션이라고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죠? 미션이라고 보이잖아요. 저 미션서부터는 이제 밴쿠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도시가 이제 미션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지나가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메이플리지의 다운타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리코어 스토어라고 보이죠? 여기서 술은요,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에서도 팔고 여기저기서도 팔고 그런 게 아니고요. 꼭 저렇게 리코어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만 술을 팝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소주도 저희 가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얼마인지 전 모릅니다. 제가 술을 안 마셔서. 자, 여기 또 보면은 식당도 뭐 베트남 식당, 중국 식당, 일식당, 뭐 한식당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일식집은, 고급 일식집은 일본 사람이 하는데요, 그냥 평균적인 일식집은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 근처가 메이플리지의 다운타운입니다. 요 근처가 메이플리지의 다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메이플리지 한복판인데요. 다운타운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메이플리지 시청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그리고 여기 메이플리지 광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 웃기죠. 이게 메이플리지 다운타운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 주말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 수영장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 건물입니다. 이게 파란색 건물. 요게 이제 이 안에 수영장도 있고 농구 코트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있고, 요게 이제 광장입니다. 요가. 잠깐 내려서 한 바퀴 좀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메이플리지 광장인데요. 여기서 무슨 뭐 독립기념일이라든가 이러면 여기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레저 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수영장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건물, 요게 건물 약간 보이시죠? 요게 메이플리지에서 아마 거의 제일 높은 건물이 아닐까 싶은데, 요게 이제 시청 건물입니다. 시청 건물. 그리고 저 시청 안에, 저 건물 안에 보면 이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에 도서관을 이용할 때 바로 이 건물에서, 그러니까 수영장이 여기 있고, 수영장 끝나면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도서관이 있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쪽 옆에 보면 또 월마트가 있습니다. 쇼핑센터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은 여기서 많이 보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뭐 락밴드도 지금 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문화 행사 같은 것을 종종 합니다. 여기가 메이플리지의 제일 번화한 곳입니다. 엄청 번화하죠? 웃겨.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밤에는 한가합니다. 특별히 뭐 밤이라고 해서 번쩍번쩍하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옮겨 볼게요. 맞게 돌아서. 바로 여기가 아이들이 수영하는 리저 센터, 레저 센터입니다. 레저 센터. 수영장이 이 안에 있고, 저 앞에는 메이플리지 갤러리입니다. 미술관이에요. 나름 그래도 이 시의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건물이 시청 건물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비스 BC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서비스 BC라고 하는 곳은 여기서 이제 뭐 여권 발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공공기관, 그럼 뭐 우리나라 뭐 구청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여기 돼 있잖아요.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도서관입니다.
메이플리츠 아주 조금합니다. 전혀 크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가 나름 이제 길거리에 저렇게 꽃도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제일 번화한 메이플리츠의 명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하는 날에 보면은요, 사람 여기 뭐 메이플리츠 사람들 다 와 있는 것 같은 정도로 뭐 번화합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도 도시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서 뭐 집들은 뭐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메이플리츠가 완전히 평지는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고 그러면 거기에는 또 조금 이렇게 지대가 높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오고 그러면은 어떤 홈은 가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더 미끄러지기 전에 집에 일찍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새로 생겼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좀 볼까요? 꼬꼬다 이거잖아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앤 비어. 한국 치킨이, 와, 여러분, 한국 치킨이 인기 짱입니다. 꼬꼬닥이라는 게 있구나. 여기는 우리나라의 그 프랜차이즈 치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지금 뭐 BBQ라든가 교촌 치킨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맛이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여기 그 현지화가 돼가지고 조금 더 짜고, 이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의 입맛이 한국 사람보다 좀 더 달고 좀 더 짜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짜서 싫더라고요. 예전에 한국 음식이 국제화되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저런 꼬꼬닥 같은 데 가면은요, 한국 사람보다, 여기 그랬잖아요, 메이플리츠에는 한국 사람 별로 안 산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여기 현지인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요즘 한국 식당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한국 식당이 아니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옵니다. 예전에는 한국 식당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주로 가는 식당이었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먹는 한국 음식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와서 먹는 한국 음식하고 맛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음식이 현지화가 돼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쪽 사람들의 입맛이 우리보다 조금 더 짜게 먹고 달게 먹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매력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중화요리, 중국 식당 어떻습니까? 주인이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보편적인 중국 식당은 한국 사람들이 운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고급 중국 식당은 한국 사람들도 운영하지만 본토 사람들, 뭐 대만계 사람이라든가 중국계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주인이 중국 사람, 진짜 오리지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들도 우리나라에 꽤 있죠. 근데 고급 식당, 고급 중국 식당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중국 식당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여기 캐나다에서 보면은요, 중국 식당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 식당은 몇 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화된 중국 요리, 대표적으로 짜장면, 그 다음 탕수육, 뭐 짬뽕, 이건 한국식 중화 요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데, 진짜 중국 요리 이런 것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 하죠.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 음식은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일본 뭐 스시집,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합니다. 근데 고급 일본 음식은 일본 사람들이 합니다. 한국 식당은 어떠냐고요? 코리안 레스토랑은
거의 다 한국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뭐 일반 한국식이든 비싼 한국 고급 한국식이든 한국 음식점은 거의 다 한국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음식점은 베트남 사람들이 합니다. 타이 음식, 태국 음식점, 태국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태국 음식점하고 그런 거는 별로 못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점 하는 것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그 스파, SPA, 스파, 그게 이제 마사지 샵이거든요. 마사지 샵은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여기 캐나다 왔을 때 저도 이제 마사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 왔으니까 백인이 해주는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못 찾겠던데요. 어딘가 있긴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백인들은 마사지 같은 거 잘 안 하고요. 어딘가는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이 마사지 샵들은 중국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손톱 발톱 하는 거 있잖아요. 페디큐어, 뭐 이렇게 매니큐어 하는 거, 손톱 정리하는 거, 그거는 한국 사람들도 꽤 하고, 역시 중국 사람들도 하고, 필리핀계도 조금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탁소는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세탁소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인 세탁소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코인 런드리. 이게 그 각 민족별로 업종들이 이렇게 꼭 그런 법은 없지만 대체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 밴쿠버의 택시 운전 인도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영업용 택시 운전하기가 되게 힘든 게 영어가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힘든데, 그리고 택시도 굉장히 힘든 그 직업군이잖아요. 백인들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택시는 여기 그 법인 택시들은 거의 다가 인도계 사람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영어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인도도 그 나라 자체도 많은 인도계 방언이 있지만 공용어로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영어 잘하죠. 그러니까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기 그 맨하탄, 뉴욕 이런데 옐로우캡 그런 그 택시기사들은 인도계 사람도 많고 동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하죠. 근데 순수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그 나름 뭐 백인, 영국계 백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직업군별로 어떤 특정한 민족들이 그 미국, 캐나다에서는 그런 직업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메이플리지를 한번 돌아봤네요. 안전운전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줄이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